안녕하세요. 네, 오투미술학원 친절한 주서씨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요. A+라는 점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기고,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의 미대 입시생들이 기초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디자인이라는 그림에서 A+를 받는 그런 학생들은 정말 소수일 텐데, 수치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전체에서 5% 정도가 A+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시에 있어서는 합격이라는 그런 단어를 받아볼 수 있는 점수가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A+를 받았다. 그러면 상향 지원을 했을 때 뭔가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 A+라는 점수는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단점이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언가 단점이 보인다면 이 단점은 어떠한 비호감적인 느낌으로 보통 발생을 하게 돼요. 뭔가 비호감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를 받는 그림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또 연합시험 평가장에 가서 느낀 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조형 감각이 돋보이는 그림들이 A+를 받는 그림들이 되는 거예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성을 얼마만큼이나 잘 끌어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그려봤던 경험을 토대로 빨대라는 소재를 가지고도 그려볼 수가 있는데, 기능적인, 물성적인 느낌이 조금은 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그림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언가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형 감각으로 나타나게 돼요. 연합시험에서 전구, 빨대, 그리고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린 A+의 그림들을 보면 각각의 조형성이 좀 돋보이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대라는 것이 좀 직선적인 소재이고, 그리고 무언가 구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안에 공간이 비어있고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대라는 것을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잘 이용했는가가 이 조형 감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A+를 받지 못한 그림들은 사실 빨대가 아니어도 나무젓가락으로 대체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A권 안에 들지 못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어떤 그런 조형적인 형태들을 나열을 하다 보면 조금 카테고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첨부되는 그림처럼 이런 일자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은 구조적인 느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빨대 그림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소재를 받게 되면 이 물체를 가지고 떠오르는 구도가 그런 소재와 굉장히 어울림을 어떻게 갖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형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옆에 띄워드리자면 좀 직선과 곡선을 구분지어서 이용한 사례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직선적 느낌과 곡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얼마만큼 융합이 되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소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연습하고 생각해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나온 소재들을 가지고 잘 분석해서 이런 조형 감각이 잘 돋보이는 그림으로 하나가 융합되어서 잘 나타났을 경우가 A+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성을 잘 이용해라예요. 네, 대부분의 그림들은 무언가 사물 내지 어떤 신체 등을 그리게 되는데, 근데 이런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체들은 질감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에 반사된다, 혹은 투명체에 투과된다, 이런 내용이 좀 구성적으로 잘 드러났을 때, 구성과의 어울림을 잘 가졌을 때 조금 더 다른 메시지를 갖는다라고 봐요. 보통 학생들이 그림을 연습하는 방식은 일정의 자신만의 어떠한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 속에 소재들을 집어넣는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부합이 될 경우가 무언가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것, 물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융합된 상태로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지 못한 상황들은 소재들이 서로 어울림을 갖지 못하고 질감적인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제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성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를 정리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반사되는 것, 그리고 투과되는 것, 그 다음에 유연성을 갖는 것, 대표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물성들을 이용한 소재들 간의 배치 방법을 익혀주시는 게 A+를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A+를 받는 그림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색을 잘 이용한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그림이 정리돼 보이게 하는 게 색인데요. 이 색을 가지고 학생들이 무언가 그림을 그려낼 때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보통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화려함을 생각하다가 그림의 정리됨을 잃고 좀 원색적인 것들이 그림 곳곳에 눈에 튀면서 그림이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색적인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그것을 좀 돋보이게 만드는 색채 활용법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색채를 잘 분석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원색적인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 그림 안에서 좀 더 부각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미 같은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장미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장미의 주변 색깔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장미와 색채적으로 어울리는 색깔을 어디에 배치할 거며 장미와 대비되는 색깔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원색이 부각되는 정도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색상적인 부분들을 잘 이용한 그림들이 보통 A+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색상을 도드라지게 좀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 색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연습하시면 분명히 A+라는 점수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부피감을 잘 만들자예요. 이 부피라는 거를 우리가 미술 용어로서 뭐 덩어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양감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피라는 것은 시각적인 대비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통은 그런 부피감을 잘 가진 그림을 주제군을 잘 설정한 그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주에 뭐 노란색을 그렸다면 이번 주에는 초록색을 그려보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채적인 좀 로테이션을 갖는데요. 이런 색채마다 자기만의 어떤 덩어리를 잡는 좋은 루틴을 갖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깔끔한 마무리인데요. 일단 저희가 서양화, 동양화, 뭐 조소,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의 입시의 방향을 갖잖아요. 그 중에서도 디자인은 좀 깔끔함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A0 이하의 그림들은 많은 양을 소화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고 좀 러프하게 느껴지는 성향의 그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간적으로도 이렇게 좀 느껴본다면 저희가 3월달, 4월달에 진행했던 실기대회나 연합시험에서의 그림들은 조금 산만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대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시기가 지나가면서 그런 양적으로 소화한 부분을 얼마만큼 정리하느냐, 이 싸움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뭐 특선 혹은 입선, 뭐 더 잘 받아서 본상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만큼 깔끔한 정리로서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에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묘사라는 것도 정리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묘사라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4시간이라는 시험을 기준으로 1시간 정도를 남기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런 묘사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점들을 늘리는 것들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가 정리되어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마지막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좀 뒷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지켜보면 뭐 본상을 탄 이번 학생도 있고, 특선을 받은, 입선을 받은, 이번에 실기대회를 참여해서 한 50여 개의 상장을 받았었는데, 이 학생들이 본상을 받았다 그래서 항상 본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상을 받은 학생이 특선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본상을 받았다가 특선을 받았다가 입선을 받았다가 이런 좀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의 뒷심이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깔끔한 마무리를 끝까지 신경을 쓰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A+를 받는 그림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특징들을 좀 머릿속에 잘 나열을 하고 자기 그림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잘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의 그림을 좀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잘 안 되는 단점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장점을 어떻게 더 드러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산소인입니다. 감사합니다.